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2일차가 왔습니다. 오늘은 맥북 프로, 그리고 맥북 에어,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 그리고 일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맥북 프로죠. 가격은 269만원부터 가격이 30만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번 M5 맥북 프로는 SSD 기본 용량이 1TB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TB. 근데 1TB SSD 달렸던 M4 맥북 프로가 269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동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애플이 잘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 베이스 가격 자체가 올라간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은 좀 더 남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269만원짜리 맥북 프로를 사야 되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다. 이번 제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실 이거 말고 할 얘기가 없어요. M5, M5 프로, 그리고 M5 맥스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다. 그리고 배터리가 최대 24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작에서도 24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맥OS 타호,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을 채용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폰과의 연동,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이랑 실버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디스플레이는 1600니트를 지원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채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를 22만 5천원 추가해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번에 M5 칩셋 얼마나 좋냐? M1 시리즈 대비 8배 빠른 AI 성능이라고 합니다. M1이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AI 기능이 각광받지 않았을 시기잖아요. 그때 나온 칩셋이랑 비교한다는 게 좀 재밌죠. 물론 M1 칩셋에도 MPU는 탑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일단은 M5 프로세서 성능 비교를 한번 보죠. 요런 거는 향상폭이 되게 커요. 6.4배, 7.7배, 4.1배 요렇죠. 물론 이런 AI 툴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약적인 성능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 있는 이제 3D 렌더링, 요것도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6.8배. 그리고 게이밍, 사이버펑크에서 2.6배 성능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아마 CPU 깡 성능일 것 같아요. X코드 상에서 프로젝트 빌드 성능, 요거는 2.1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M5 프로 칩셋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다고 해요. 나머지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깡 성능만 한번 볼게요. 코드 컴파일링 기능이 2.1배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M5 맥스도 M1 맥스랑 비교시 성능 향상폭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보시면 뭐 8배, 6.7배 막 이렇게 나오고요. 코드 컴파일링 깡 성능도 한 2.2배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M4 맥스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디바이스 AI 성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각 프로세서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전작이랑 동일하게 24시간이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데, 인텔 기반 맥북 프로 대비 14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적 인텔 맥북 프로랑 비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M1이랑 비교를 하든지. 그리고 맥OS 타워에서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보기에는 예쁜데.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돼가지고 1600니트 최대 밝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명암비는 1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원래 맥북 프로가 디스플레이가 좋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요번에 M5 칩셋으로 가면서 와이파이 7이랑 블루투스 6를 지원한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M5 프로랑 M5 맥스만 지원한다는 것 같아요. 그냥 M5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와이파이 6E랑 블루투스 5.3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썬더볼트 5를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프로랑 맥스에서만 썬더볼트 5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몰랐네요. 그래서 제품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요거를 안 만들었나봐요. 이거 비교하기가 안 돼요. 요 비교하기를 누르잖아요? 그냥 맥 페이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깜빡한 걸까 일부러 이런 걸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최저 옵션 기준 M5 칩셋이 269만원, M5 프로 칩셋이 349만원, 그리고 M5 맥스 칩셋이 579만원이라고 합니다. 요 프로랑 맥스는 일반인 분들이 구매하실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요번 M5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올랐지만 기본 SSD 용량이 1TB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동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반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맥북 에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제품은 좀 구미가 땡기죠. 가격은 179만원부터, 전작이었던 M4 맥북 프로는 159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이 2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혹시 너도? 예, 보시면 요번 M5가 탑재된 맥북 에어 같은 경우도 기본 용량이 512GB로 늘어났어요. 원래는 256GB가 기본이었죠. 그래서 기본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나 SSD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M5를 탑재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요 M5 칩셋의 성능에 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맥북 프로 설명하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그냥 그렇습니다. M5 탑재했다, 끝!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배터리도 전작도 18시간이었거든요. 동일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맥북 프로도 그렇고 맥북 에어도 그렇고 M5를 탑재하면서 기본 용량을 올려주고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죠. 근데 그 올린 가격이 원래 이전 모델의 그 용량대의 가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동결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애플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19만원부터, 가격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제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말 약간 프로 디자이너 분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LED 백라이트를 탑재한 27인치 5K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500만원이 넘는 모니터인데 아직도 27인치이다? 요거는 조금 그래요. 밝기라든지 뭐 색상 표현력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500만원짜리 디스플레이인데 꿈의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재밌는 부분인데 120Hz 재생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요거는 게이밍 모니터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영역의 제품이죠. 어쨌든 120Hz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썬더볼트 5 포트가 있어가지고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또 다른 스튜디오 모니터랑 멀티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자체에 3개의 스튜디오급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가 6개나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마이크도 필요 없고 스피커도 필요 없다. 물론 정말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애플이 설계한 만큼 마이크랑 스피커 음질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애플이 이런 건 잘하죠. 디자인은 뭐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역시나 멋있습니다. 디자인 하나는. 밝기는 기본 1000니트, 부분 최대 밝기는 2000니트, 명암비는 100만 대 1, 주사율은 120Hz라고 하고 있죠. 이쪽에 12메가픽셀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6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공간 음향 이런 것도 표현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XDR이 빠진 일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뭐 비슷하죠. 가격은 249만 9천원부터 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까 XDR 디스플레이랑은 다르게 이 스탠드가 기본이 아니에요. 이 스탠드를 구매하시려면은 60만원을 더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 스탠드 가격이 60만원이에요. 놀랍죠? 일반으로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기울기만 조절 가능한 이런 스탠드를 준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스탠드 가격이 60만원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플 프라이스? 역시나 27인치 5K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고요. 밝기가 좀 떨어졌죠. 600니트 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메가픽셀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 트리플 마이크, 6개의 스피커, 요런 거는 공통인 것 같아요. 어라? 근데 뭐가 없죠? 뭐가 빠졌죠? 그렇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Hz 재생률이에요. 60Hz. 최저 가격이 249만원짜리 디스플레이인데 재생률이 60Hz다. 물론 이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게임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60Hz는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당연히 이 일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미니 LED 제품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LCD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XDR 디스플레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스탠드 디자인이 다르다. 요걸로 가시려면은 60만원 더 지불하셔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일차에 발표된 맥북의 4가지 제품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별로 끌리는 제품들은 없었어요. 요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쓸만한 제품도 아니고,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는 사실 제가 구매를 한다면은 디자인 리프레시가 돼야지 저는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디자인 리프레시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3일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필살기 저가형 맥북, 요게 아마 발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주인공은 마지막 날 등장한다. 요게 진짠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공개됐다고 해요. 제품명은 맥북 네오라고 합니다. 맥북 네오.
모든 분들이 그냥 맥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맥북 네오라고 해요. 이 네오가 무슨 뜻일까? 애플에서는 처음 보는 네이밍이라서 뭔가 익숙하지가 않죠. 맥북 네오. 물론 루머입니다. 루머. 참고로 예상 가격은 $599에서 $799 사이일 거라고 하죠. 첫날에 나왔던 아이폰 17e가 $599였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99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요 맥북 네오가 나온다면은 최저 옵션으로 구매하면은 아마 99만 원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애플식 환율이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같은 $599라도 아이폰의 $599랑 맥북의 $599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99만 원에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저렴한 요 맥북 에어 최저가가 이제 179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가형 맥북이 99만 원에 나온다? 뭔가 괜찮아 보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스펙은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M 칩셋이 아니라 A 칩셋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어요. A 칩셋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칩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가형 맥북에 A 시리즈 칩셋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맥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아이패드와 맥북의 혼종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이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뉴스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뉴스를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갤럭시 S26 울트라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면서 액정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전작이었던 S25 울트라랑 비교하면은 폰트가 좀 거친 것 같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 제가 하이마트에 갔다 왔습니다. 하이마트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왼쪽이 갤럭시 S26 플러스고요. 오른쪽이 갤럭시 S26 울트라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참고로 둘 다 최대 밝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차이를 잘 못 느꼈어요, 저는. 그리고 얘를 좀 더 확대해 보잖아요? 요렇게까지 확대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죠? 뭔가 배경이 S26 울트라가 조금 더 살짝 어두침침한 느낌? 요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폰트 자체의 해상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쵸? 근데 스펙상으로는 두 제품 전부 다 2600 니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그런 거지 실제 눈으로 보면은 잘 못 느낍니다. 물론 바로 옆에다가 두고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물론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오래 본다고 눈이 피로해진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 때문에 살짝 검은색 부분? 요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차이를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글 쓰신 분들은 외국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폰트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영어 폰트도 한번 봤어요. 요게 영어 폰트를 제가 찍은 느낌입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죠, 별로? 확대해볼까요? 이렇게 확대해봐도 뭔가 폰트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상도가 거칠어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 잘 못 느꼈어요. 그냥 깨끗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의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차이를 못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민감하신 분들은 느낄 수도 있겠죠. 요거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실제로 확인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갤럭시 S27 울트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 갤럭시 S27 울트라는 약 1인치 크기의 2억 화소 후면 카메라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돼요. 진짜 전 세계의 모든 IT 기자들이랑 IT 유튜버들이 전부 욕하는 부분이야, 이거. 진짜 언제까지 사골 센서 쓸 거야? 이제 바꿔야지. 진짜 갤럭시 S27에서도 안 바꾸잖아요, 만약에? 그럼 나 진짜 샤오미 울트라 산다. 갤럭시 S27 울트라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카메라 센서 1.12분의 1인치 대형 센서가 들어간 새로운 카메라가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센서에 로픽 기술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로픽 기술이 뭐냐? 한 장으로 HDR 효과를 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유출자인 아이스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거보다 살짝 너프된 HP6 센서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센서 크기는 살짝 줄어들었지만 성능은 위에서 말했던 HPA 센서랑 거의 동일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좀 잘하자. 이제 카메라 좀 바꾸자, 제발.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갤럭시 기기에 엑시노스 칩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겠지. 요번 엑시노스 2600에서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죠. 요게 이제 지금까지 엑시노스 칩셋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요걸 해결했기 때문에 2700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의 비중을 늘릴 것이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나올 엑시노스 2700에서는 엑시노스의 비중이 50%를 넘기길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려면은 일부 시장에서 갤럭시 S27 울트라에 엑시노스 칩셋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일부 시장이 어딜까요?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일 거야 아마. 안 그럴 리가 없어. 나 내년에 울트라 살려고 그랬는데 갤럭시 S27 울트라에 엑시노스 들어가면은 그건 좀 그런데 그냥 100%를 넣어줘. 억울하지 않게. 왜 어떤 나라는 스냅드래곤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엑시노스 들어가는 거냐고 제가 말했던 거죠. 열받게 하지 마라. 작년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하느라고 퀄컴에 4억 달러를 지불해야 됐대요. 로열티로. 근데 요번 엑시노스 2600 보니까 나쁘지 않아. 경쟁할 만해. 그래가지고 엑시노스 2700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경쟁할 만한 성능인 거지 이긴 건 아니잖아. 누가 보면 이겼는 줄 알겠어. 어쨌든 뭐가 됐든 다 좋은데 지역 차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엑시노스 2700도 열심히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어저께 이스모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샤오미 17 시리즈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도대체. 샤오미 17 울트라가 189만원이에요. 189만원. 참고로 갤럭시 S26 울트라가 170만원입니다. 179만원. 10만원이 비싸죠. 샤오미가. 그리고 샤오미 17 가격이 129만원입니다. 참고로 갤럭시 S26이 125만원이에요. 요 샤오미 17이 4만원이 비쌉니다. 샤오미가 4만원이 더 비싸요. 물론 요 샤오미 17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갔죠. 엑시노스가 아니라. 어쨌든 샤오미 주제에 갤럭시 S26보다 비싸다. 그래서 요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절대 안 팔릴 거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렇다고 샤오미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똥꼬쇼를 하고 있어. 일단 보시면은 59,000원짜리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을 무료로 증정하고요. 그리고 199,900원짜리 샤오미 17 울트라 포토그래피 킷 프로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그리고 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처럼 뭐 학생 할인 이런 것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 이런 것도 준다고 합니다. 정가를 내릴 순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주면서 이렇게 똥꼬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진짜 샤오미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간 샤오미 폰만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요번에 갤럭시를 구매하면서 그게 깨졌지만. 그래서 응원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요 샤오미 폰이 팔릴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샤오미 17 같은 경우에는 레드미 버즈 6 액티브라고 하는 무선 이어폰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 요것도 준다고 해요. 그리고 갤럭시 S26이랑 달리 스냅드래곤 들어갔어요. 스냅드래곤. 그리고 카메라도 봐봐. 메인 카메라, 망원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전부 다 50메가픽셀이야. 삼성은 망원이랑 초광각 카메라가 10메가픽셀이죠. 근데 그런다고 팔리겠냐? 아, 이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이 샤오미 마케팅 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 샤오미 폰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격은 글로벌 출시가 픽스라서 못 바꿔. 그거 빼고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나 퇴사해야 될 것 같아.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당히 암울하죠. 우리같이 이런 스펙을 아는 사람들이야. 야, 샤오미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어. 스펙이랑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갤럭시보다 비싸? 샤오미가? 바로 나가리죠. 안타깝지만 요번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같은 제품도 공개가 됐어요. 보시면 샤오미 패드 8 599,000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S 젠 4가 거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이건 정발 제품이라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샤오신 패드 프로 GT가 있잖아요. 스냅드래곤 8 젠 3가 들어간. 물론 요 샤오미 패드 8이 좀 더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격 차이가 워낙 크죠. 그리고 뭐 샤오미 워치 5 398,000원, 레드미 버즈 8 프로 87,000원. 유일하게 요번에 살만한 거 요거 있습니다. 샤오미 태그 16,800원. 요건 괜찮은 것 같아. 요게 무려 애플 파인드 마이랑 구글 안드로이드 파인드 허브랑 호환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애플 태그라든지 갤럭시 스마트 태그 비교해서 훨씬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16,800원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1년 이상이 간다고 하고 요거 배터리 교체도 가능하다고 해요. 교체하기 쉬운 배터리를 사용해서 최대 1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 요 스펙을 보니까 배터리 유형이 다이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CR2032 버튼 전지를 채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웃픈 말이긴 하지만 요 샤오미 태그 요 정도는 구매할 만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샤오미 코리아를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샤오미 태그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샤오미 코리아 쉽지 않네요.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애플의 마지막 제품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